여름에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면 꼭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이색 패션이 있습니다. 바로 상의를 가슴팍까지 올려서 배를 내놓고 다니는 옷차림인데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에 이 패션을 보고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인데요. 그들이 선보인 패션은 중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의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옷차림입니다. 따라서 여름에 중국을 방문할 경우 어딜 가더라도 이런 옷차림의 중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옷차림은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층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옷차림은 해외에서도 매우 유명한데요. 외국에서는 이를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며 중국의 파격적인 옷차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이 베이징 비키니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입상한 사진들로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이런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걸까요? 일단 그 이유는 중국의 오래된 관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배를 의미하는 복은 행운을 의미하는 복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볼록 나온 배를 노출하고 다니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오래된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베이징 비키니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국의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 비키니를 중국 정부는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안 그래도 중국인의 국민성이 낮다고 서방 국가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외국에 책 잡힐 행동을 하면 뭐가 좋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우통을 벗고 다니거나 베이징 비키니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윗옷을 입어 문명인이 되자 라는 글귀가 적힌 예절 티셔츠를 지급하며 비문명적인 행동을 지향할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 티셔츠 한 장에 쉽게 바뀔 리는 없죠.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통을 벗고 다녔는데요. 이에 2022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내에서 베이징 비키니 차림으로 돌아다닐 시 한국 돈 8,000원에서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점점 풀리면서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국에서 뭘 어떻게 하고 다니던 우리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까지 베이징 비키니 패션을 선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인 한국에서는 이런 옷차림의 중국인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국 내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차이나타운 같은 곳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조차 이런 차림으로 종종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들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워 부두주의를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나는 우려점이 있는데, 바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인을 보고 한국인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중국의 베이징 비키니는 해외에서 다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즉, 저런 옷차림을 한국인이 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서 베이징 비키니 관련 글이 올라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중국의 칭다오에 여행을 갔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의 남자들은 어른할 것 없이 대부분 상의를 안 입고 다니거나 배를 드러내놓고 다녔다. 이것을 다들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길래 나는 베이징에서만 유행하는 중국 패션인 줄 알았으나 이것은 중국 어딜 가나 볼 수 있어. 내 생각에 이 패션은 베이징 비키니 대신 차이니즈 비키니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나는 중국 다음에 한국의 서울에도 갔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패션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나는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옷을 굉장히 잘 입어서 이런 패션을 하고 다니지 않거든.
사실 내가 사는 미국에도 베이징 비키니 차림에 중국인들이 많이 보여. 이건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만 하고 다니는 패션이지. 그래서 더더욱 이들이 중국인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지. 이는 내가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 성공 확률이 100%라고 자신할 수 있지? 너희들은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아무리 중국 정부가 베이징 비키니를 막으려 해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중국의 자랑스러운 패션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대부분 삭발을 하거나 굉장히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거든. 반면에 한국인들은 머리가 긴 편이고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만약 빡빡이에 촌스러운 선글라스를 꼈다면 100% 중국인이다. 요즘은 중국도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기 때문에 옷차림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진품인지 모를 명품 로고에 컬러 매치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면 중국인이라고 보면 된다. 배를 노출하고 다니는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한 건 유럽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런 옷차림은 정말 중국인들만 하고 다니므로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중국인들은 잘 안 씻는데 상의도 잘 안 입고 다녀서 그들과 몸이 스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엄청난 끈적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말소리가 부드럽고 듣기에 편한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한국어고, 말소리가 날카롭고 듣기 불편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중국어이다.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키거나 관광지에서 어떤 것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국인일 확률이 높다. 중국인들이 그런 옷차림을 하는 것은 배를 중심으로 열이 모이기 때문이다. 배를 드러내면 효과적으로 열을 빼낼 수 있지. 이건 과학적인 옷차림인데 왜 다들 비난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상의를 안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이던데 왜 항상 우리 중국만 과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들은 적어도 베이징 비키니처럼 배만 드러내놓지는 않지? 또한 중국인들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출을 하진 않아. 에펠탑 근처 공원에서 상의를 제대로 안 입는 사람은 중국인밖에 없거든. 우리 할머니는 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시지만 적어도 중국인들은 구분할 수 있으셔. 그리고 재밌게도 그 방법은 네 방법과 같은데 그들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니거든. 중국 남자들은 무슨 자신감인지 임산부만한 배를 그대로 내놓고 다니니 정말 보기 안 좋다. 내 생각에는 외모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으나 메이크업과 패션 스타일 때문에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이 훨씬 세련됐거든. 나도 이렇게 구분해. 30년 전 스타일이면 중국인이고 패셔너블하면 한국인이다. 한국은 남자들도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옛날에는 구분하지 못했으나 K-팝의 팬이 되면서 100% 구별 가능해. 한국인과 중국인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한국인들이 화낼걸.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나면 중국인이다. 예를 들면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으면 중국인일 확률이 높은데 그들은 살면서 평생 칫솔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다고 해. 외국인을 불쾌할 정도로 쳐다보면 중국인이고 큰 신경 안 쓰면 한국인이다. 재밌는 점은 영어로 말을 걸면 중국인들은 못 알아듣고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응대해준다. 엉덩이가 뚫려 있는 바지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올려 입는 건 중국의 오랜 전통이야. 해외에 가서도 그런 옷차림으로 자신들이 중국인임을 알려주고 다니므로 그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